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며칠 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정독을 몇 번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과는 진짜 매년 공급하고 무주택 있는 우리 서민들 아파트 소유주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그 청약통장 잘 꼬박꼬박 넣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은 꼭 아파트 소유주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전략이라고 나왔는데요. 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주택 공급 안정화 공고화를 시켰습니다. 매년 25만 호 이상을 수준을 알파로 해가지고 유지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강남권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올랐던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매수자들은 지금 이게 꼭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계속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심 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답니다. 서울 7만 원을 추가 공급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좀 지지분하다는 거를 SH나 LH가 투입이 돼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빠르게 또 보완을 해서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역세권 민간 사업을 해가지고 그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이 나야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유휴공간 정비를 재활용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좀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도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피스가 공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국토부 발표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도가 높은 그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1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제일 관심도 있는 게 용산, 그다음에 영등포, 이제 쪽방촌 그 외에도 상당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3기 신도시 말씀드렸을 때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이제 거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발표했던 것보다 꼭 반년 정도 좀 늦춰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거 없이 조기 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늦춰지면은 미리 다 어느 정도 되면은 사전 청약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나댔다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 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거를 제가 1부, 2부, 3부, 1부는 공공 이야기들, 공공성, 정부가 정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휴부지,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관심도 있는 용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이제 공급, 우리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계획을 조기 이행한다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냥 보면은 이렇게 문서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 PPT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 및 착공 추이를 보면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금 매년 공급한다는 내용이고요. 30만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제 이행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표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수도권 과거 대비해서 80% 올랐고 서울은 25% 증가됐다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들이 82.8%, 25%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향후 이제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을 내놨는데요.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 이렇게 공급하고
그리고 서울은 연 7만 2천 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증가를 시키고 줄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저번에 1월 초인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이 아파트가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부동산에 있는 이 가격들을 정부가 이기질 못했거든요. 근데 3년간 꾸준히 계속 그 대책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허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말씀드린 그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면 골자를 보면은 매년 계속 많은 걸 공급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급이 적어야지 수요층이 많아야지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3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가점도 제가 뭐 예상을 두 군데를 했는데요. 뭐 그 후에도 또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안에 있는 두 군데 제가 이 발표하기 전에 제가 올린 건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서울권에 좀 관심도가 많아지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고점자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경기도권에 거주 요건을 맞출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큰 영향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5점이나 10점이나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권이. 왜냐면은 경기도 우선 공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점수가 어차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급,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갈 때, 두 번째, 세 번째로 갔을 때, 그때 이런 평균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하는 거주 우선 공급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2, 3점 정도 차이?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 공급 안정화 공고가 나온 건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연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분들, 저도 서민이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 꼬박꼬박 넣으시고 그리고 점수를 최대한 맞춰서 좋은 데 공급받아서 아파트 소유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 공급 기반을 강화해서 서울도 이렇게 추가 공급을 하니 서울권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겠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해서 LHS가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고 지구 지정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이런 좀 추가적인 제도를 좀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골자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시 이게 소규모 재건축도 지원을 하고요. 공공이 기여를 할 때, 그리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역세권 민간 사업을 할 때 용도 지역을 상향시키겠답니다. 용도 지역을 아마 용도 지역을 상향시킨다는 거는 용적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2종이면 3종, 3종이면 준주거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정비 재활용을 하겠다는데 중고금 지역이 공장 이전 부지를 이제 활용하는데 이 대표적인 지역이 뭐 영등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을 하겠답니다. 요즘 공실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공실이 상당한데 그런 거를 매입을 해서 1인용으로 공공임대를 하겠대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차가 없는 분을 해서 마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죠. 주요 골자는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분들은 좀 깊게 들어가면 나오지만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최대한 그 편의도 봐주고 부족한 거,
돈이 부족하면 돈도 빌려주고 서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구를 했다는 거, 얼마나 고심을 했다는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감동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부에서는 우리 지금 제일 관심도 있는 국토부 발표에서 있는 그 서울권, 용산, 영등포, 뭐 대치동, 역삼동, 뭐 창신동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 중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제가 저기 자료를 모아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쪽 지역에 가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지. 충분히 가질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부에서. 그 3부는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을 하겠답니다. 3개 신도시 최대한 빨리 지구 지정 완료하고요. 나머지 부분 부천 대장이나 뭐 그쪽 지역 때문에 이게 보면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더 빨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지부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를 아파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공공택지에서는 사전 청약제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뭐 2021년 후에 뭐 들어간다, 2020에 들어간다 있잖아요. 이번에 3기 신도시. 이게 조금 늦춰질 경우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사전 청약제를 시행을 한다는 거 보면은 늦추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1부, 2부 말고 3부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답니다. 서울 이 중요한 게 3년간 총 4만호, 연평균 13,000호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여길 공급하려면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 2부에서 제가 설명드릴 그 송파구에서 첫 번째 시행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후에 그 방이동 근처입니다. 그쪽에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역세권 아까 민간사업 조금 더 용도를 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조금 제대로 보완을 안 해주면 지지부진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빨리 공급시켜줘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겠다는 뜻이죠. 내용의 골자를 보면 일부 재개발이 보통 장기 정체 중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 중에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았다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런 현황들이 있으니까 왜 재개발을 더 많이 하냐면요. 주거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열악하죠. 그걸 신속하게 정비해가지고 그런 사업성 부족으로 오랫동안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는 정체 중인 것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던 것을 빨리 해줘서 주택을 공급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 공공성을 강한 정비사업 활성화 중 공공재개발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골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재개발이 장기 정체 중이기 때문에 이 외부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이권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공공이 주도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공공이 참여하고 조합원과 세입자 지원을 강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재개발에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살고 있는 세입자 지원을 거의 해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죠? 서울권의 중앙에 있다가 외곽으로 떨어졌다가 다 경기도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사업성 보완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SHLH는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요.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을 해서 사업성을 보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을 보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규제 완화를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 국비나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미비할 수 있잖아요. 3년마다 도시 규제 완화의 필요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참 깊이가 있죠. 조합원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약점들이 많거든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조합원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 수익이 있잖아요. LH나 SH가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참여 보장을 확실히 해주겠대요.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 가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명화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이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조합원 분담금 대납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집만 가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산청은 안 했지만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있는데 돈이 없어서 팔고 쫓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런 걸 관련해서 조합원이 희망시 LH나 SH가 분담금을 대납해 주겠대요. 대납해 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10년간 주택을 같이 공유를 하고 단 조건이 무주택 때만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으로 되잖아요. 그 무주택으로 봐주고 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10년 후에다가 10년 후에 거주하고 나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단지 LH나 SH에 돈을 내고요. 아니면 처분해서 같이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조합원 중도금인 이주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어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 쪽에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중도금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대출을 받던 거 했는데 중도금을 40%로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10%, 40% 하기 때문에 50%만 나중에 잔금씩 내면 되는 거죠. 그만큼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주비 부담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 그러니까 최대 3억의 한도 안에 연 1.8%의 이주비만 내라고 합니다.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동안의 이 재개발의 그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을 시켜준다는 내용에서 이거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세입자 지원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분들이 제일 힘든 거죠. 요것도 있지만은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가 재정착하는데 지원을 강화해 주겠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좀 틀리지만 영등포 쪽박촌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제 공공임대가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요.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주택 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를 확대하겠답니다. 보통 우리 세입자들 다 쫓겨났잖아요. 그걸 강화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따뜻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자리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지 인근에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를 조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타격이 컸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참여해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도시에 있는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기부 체납이나 신속한 인허가, 도시 규제 이거를 완화시켜 주지 않게 되면은 좀 지지분해 줄 수 있는 거를 그걸 지원하는 특례지구를 신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부작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한 투기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 정관 변경을 통해서 정관 변경일 이후 이제 취득한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시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사업기간이 보통 한 적게는 7, 8년에서 10년 넘게 걸리는 거를 5년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단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지원하지 않았던 금융 지원 등 사업 지원을 강화시켜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줄거리를 보면요. 이 밑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속한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뜻이죠. 사업 기간은 5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 적용을 예외시켜 줄 수도 있고요. 단계적 절차 진행을 좀 빠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기부 체납 전제로 용적률 완화된 거를 요거 조금 더 상화시켜 주고요. 사업비든 뭐 이것도 융자도 해주고요. 비주거 시설 매입전 없던 거를 공간 지원 리츠를 통해 매입을 지원하겠답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 좋죠. 특히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뭐 서로 얘기들이 많은 건데 그만큼 빨리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공이 좀 참여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에게도 조금 이렇게 분담금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공공이 사업 관리하고 이 내용이 중요하죠. 워낙 내부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비리가 많다 보니까 공공이 사업 관리하게 되면 그나마 그게 좀 더 투명화되니까 좀 더 빠르게 되겠죠. 중도금도 이렇게 해주고요. 세입자도 재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원래 옛날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걱정할 수 있는 그 상가를 대체 영업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들으셔도 정말 열심히 그 연구하고 그리고 이 발표할 때 얼마나 그 서민들을 생각해 주었다는 내용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하는 서울에 세계 많이 지금 지원하는 게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게 사업지 조달 및 수익성이 조금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용적률을 완화 조건을 개선하고 주차장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치 의무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주차장이 우리가 이제 주차장 쪽이 들어가려 보면은 그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안 되면 지하를 파던가 해야 되거든요. 지하 같은 게 파게 되면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하를 팔지 않고 지상으로만 놓을 수 있게 주차장 설치 의무만 조금 완화시켜주면 당연히 수익성이 좀 확보가 되겠죠. 이 내용의 골자를 보게 되면은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공적 임대가 20%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완화시켜주고 공공 임대 공급량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허용시켜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많으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적 임대를 주는 걸 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수익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는 몇 % 정도 되냐면은 50% 정도 설치를 면제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사업비가 완전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 아는 동생도 그 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사업의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그냥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외 범위 확대해주고요. 기금 융자하는 것도 금리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기금 융자 금리 완화는 공공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금 융자 금리가 1.5%에서 1.2%로 완화시켜주고요. 0.3%는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대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범위 확대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에게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하는 것. 그만큼 더 빨리 추진하고 더 투명하고 더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여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은 신설하겠답니다. 공공기여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증가 용적률이 50%, 소형 공공, 그러니까 증가하는 용적률에서 50% 소형 공공 임대 기부 체납 시 도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도시 규제 완화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층수 제한도 완화시켜주고요. 인동거리도 완화시켜주고 용도지역 상향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기부 체납을 해주시면 더 수익을 날 수 있게 완화시켜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역세권 민간 주택 사업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계획적 관리를 했지만은 역에서 이 주거지역 내에서 도시개혁 수립하는 추진하는 민간 사업에는 용도 지역을 상향 지원하겠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이면 3종, 3종이면 준주거로 상향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세권 범위도 250m가 아니라 350m까지 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신길역 바로 앞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되게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면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입니다. 이게 보통 그게 뭐냐면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중공업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공실. 이거 보통 보면은 그 오피스가 공실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고요. 위에 이제 상가들, 지상 말고 위에 있는 층들도 상가들 비어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해서 1인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를 주고요. 다중주택도 원래 보통 우리가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막았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660m 제곱까지는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중주택을 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원룸입니다. 원래 법으로는 원룸에서는 거기 취사가 안 돼요. 근데 보통 다 편법으로 만들어서 다 취사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향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중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을 해서 공장이 이전하잖아요. 그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자리 거점 역할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후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그 공장대 영등포를 제가 계속 비교한 게 뭐냐면 영등포 그 시장 쪽에 보면은 그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또 변화된 게 뭐냐, 주차장 완화시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에 원룸이 고시원으로 많이 졌죠. 우후죽순으로 들어왔는데 그 지역의 하나 대표 지역이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과 주거가 같이 혼합돼 있어요. 그럼 주거 환경으로서는 너무 안 좋죠. 그런 거를 또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 도입인데 나왔던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같이 있는 데를 이 물류시설이나 차고지를 산업시설로 옮겨주고 이거를 차츰 옮긴 다음에 주거나 산업으로 같이 신규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신선하게 좀 깔끔하게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합쳐서 산업시설 의무 확보를 비율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50대 50이었는데 이걸 60대 40으로 변경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모자르게 되면 이거를 거기 민간 합동 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요. 영세 공장 중화 뭐 청년 벤처들이 지원하고 총 사업비도 5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용들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은 누가 한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대출도 해주겠다. 그리고 영세들, 우리 말대로 영세업자들,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추진을 해라. 모든 건 나라가 알아서 투명하게 해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지금 나온 내용들이 주요 골자들은 계속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단 투명하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세입자도 소유주도 다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소유자를 위한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사람게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 시켜주겠답니다.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갈수록 1인 세대가 많은데 그 지금 공실이 많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새로 만들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기에는 이제 공실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런 입지 좋은 거를 매입을 해서 1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LH나 SH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1인용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오피스 상가 용도 변경을 하겠답니다.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요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공동주택 사업자가 오피스 상가들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리모델링 안 하게 되면 오피스나 상가를 1인 주거로 쓸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답니다. 이 뜻이 뭐냐고 여쭤보신다면요. 만약 주거로 주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보다 주택의 주차장 대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제한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 없는 분에를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150세대 이상 공급할 때는 입주 계층에 맞지 않는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를 면제하겠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노인정을 설치하는 경우 그 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외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최적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중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보통 330제곱미터인데 660제곱미터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중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원룸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뭐 특히 대학생들이나 신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부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불법으로 안에 그 취사 시도를 해주는 거 불법인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1인 세대를 많이 살 수 있게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 국토부 발표한 내용들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나라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속 수도권에 매년 20만원 이상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3기 신도시 설명드리면서 좀 빨리 청약하라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꼭 그래야 되는 내용들도 좀 혹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청약을 해서 집을 마련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2부로 더 그 내용들 관심이 있는 그 용산부터 그 내용들 한번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3부는 상기 신도시 조기 이행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좀 공감이 되셨다거나 그리고 이 내용들에 조금 이해가 됐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